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시일기법 8자를 바꾸는 공부법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전의 일기법 상시일기는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 하루 동안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사항은 조석신고, 연불, 좌선, 경전 연습, 예회, 기도 입성과 계문의 번가 유무를 기재하는 것으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실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업치사 공부입니다. 당일의 심신 동작의 사항을 기재하고 반성하여 골라 맞는 사막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즉 기질 변화, 심성 변화로 팔자를 바꾸는 공부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교단 초창기인 1917년 원기 2년에 제자들의 망공부 실적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책으로 먼불구 일기법의 원형으로 성계 명시독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공부시켜서 지도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매월 3회씩 삼수일로 예를 볼 때 10일 동안 지낸 마음을 조사하여 그 신성 진태와 실행 여부를 대조하게 하였습니다. 그 신성 조사 방법은 푸른색, 붉은색, 금은색의 세 가지 색깔로 구분하여 신성이 제일 가는 사람은 그 이름 아래 푸른색을 표시하고 그 다음은 붉은색, 금은색을 표시하여 교도들의 신성 등급을 알게 한 것입니다. 교도들의 청색, 홍색, 흑점으로 조사하여 그 신성 진태를 대조하게 하니 한편은 두려워하고 한편은 기뻐하여 그 마음의 결함됨과 신성의 철저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원불구 일기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포변으로 하고 망 공부한 내용을 기록하는 사막훈련 기록 노트로 기질 변화, 심성 변화를 의도한 공부의 측면을 강조한다는 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원불교 해능일기법으로 정착되기까지 변청 과정이 있는데 성계 명시독은 해능일기법의 기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기법의 기원인 성계 명시독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교도들이 정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신성, 단결, 공심을 정하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둘째, 방법이 까다롭지 않고 쉽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직접 조사하고 감정을 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시일기법과 단원조사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단장이 단원을 직접 챙기는 기원이 되었습니다. 상시일기장은 저승의 재판문서입니다. 한평생 일기에만 불석지공은 비록 천천히 하더라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일입니다. 상시일기는 챙기는 마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는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면 스스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참회할 수 있으며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보다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상시일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일기로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사항과 계문을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기재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상시일기를 오래 계속하는 제자를 칭찬하시며 일생 동안 꾸준히 사실적으로 적는다면 스스로 복이 얼마나 쌓였는지
재가 얼마나 쌓였는지 미리미리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무념 처리는 하자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조목으로 정해 일상에서 행동할 때 주의심을 놓지 않고 챙겼으면 유념, 못 챙겼으면 무념으로 행하여 그 번수를 기재합니다. 학습사항은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그 시간수를 기재하며 예와 입선은 참석 여부를 기재합니다. 계문의 번가 유무를 대조 기재하되 번가가 있을 때 해당 조목에 범한 번수를 기재합니다. 상시 일기에 대하여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일기법이 있습니다. 일기법 중에 상시 일기법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음을 챙기고 또 챙기어 챙기지 않고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 이르러 그 공부로 부처를 이루는 공부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문형 공부를 하도록 하셨고 처음에는 일이 잘못되었어도 챙기기만 했으면 유념으로 체크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불문에 입문하여 유문형 공부를 체크하라고 하면 재미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단계별로 하면 재미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문형 대조 공부는 변화가 핵심입니다. 팔자를 고치는 공부이며 인격을 갖추는 데 빠른 공부법입니다. 유문형 공부는 모든 경계를 처리한 후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했는가, 마음을 놓고 했는가를 대조 반성하는 마음 공부입니다. 유문형 공부의 필요성은 세상 만사 어느 일도 유념이 아니고는 이루지 못한다고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유념 공부가 마음 실력을 쌓고 현실 개척 역량과 경륜을 무한 개발하는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유문형 공부의 표준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시일기법의 표준을 밝혀주신 바와 같이 경계를 대할 때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했으면 유념, 그 표준을 챙기는 대중심이 없었으면 무념으로 합니다. 즉 처음에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서 생각하여 치사했으면 유념으로 기재하고 마음이 멈춰지지 않고 생각할 여유도 없이 무작정 반대적으로 말이나 행동이 되었으면 무념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오래오래 하여 일단 마음을 멈춰서 생각하여 치사하는 신법이 익어지면 이때부터는 유문형 기재의 표준을 그 일을 결과까지 잘 되었으면 유념,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했을지라도 그 결과가 잘못되었으면 무념으로 기재합니다. 설사 일이 잘못되었어도 저녁에 대조할 때 그때 무념하였구나, 마음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문형 공부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은 공부심을 챙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조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대조 공부는 유념처리라 함은 육근을 작용할 때 치사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것을 이름이요, 무념처리라 함은 육근을 작용할 때 치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하고 싶은데 끌리고 하기 싫은데 흔들려서 되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념, 무념의 숫자를 기재할 때는 유념으로 처리한 경계수와 무념으로 처리한 경계수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 했던 태조사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태조사 공부는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따로의 태조사법을 두어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였습니다. 치사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 콩으로 하고 치사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 콩으로 하여
유념, 무념의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불교법을 큰 도라고 하는 것은 깊은 진리를 밝힌 도인과 동시에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실천하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법이 태조사 공부입니다. 또한 태조사법은 유념, 무념 공부를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유념, 무념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념, 무념, 시계 등 유념, 무념을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념, 무념을 대조시키는 본인은 매일 육근을 작용할 때 잘된 일은 몇 가지이며 잘못된 일은 몇 가지인지를 알기 위함이니 잘된 일은 복이 오고 잘못된 일은 죄가 오는 것이며 죄는 짓지 아니하고 복만 짓게 하는 방법입니다. 경계에 대해 방심하지 말고 유념을 하자는 것이 유념, 무념 대조이며 주의 공부는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유념 공부하는 것과 주의 공부하는 것은 내용이 같습니다. 이를 당해서 치사는 주의심이 주의 공부입니다. 주의 공부를 잘하기 위해 유념, 무념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주의 공부를 대조하고 촉진하는 공부가 유념, 무념 대조입니다. 교도님들 중에서는 상시일기 중에 유무념 대조하는 공부가 어렵다고 합니다. 세밀하게 깊게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으나 마음을 챙겨서 하다 보면 재미를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아울러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 말이 다 끝나고 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아울러서 하게 되는 경우는 계문도 범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때나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 두 사람이 아울러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유무념으로 대조하여 멈추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님은 종법사에 오르시기 전까지 신용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무념으로 삼으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항상 염주를 돌리는 것으로 유무념으로 하셨다는 것인데 염주를 많이 돌려서 그 염주가 달아지도록 공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이든 신용이든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꼭 지키는 철칙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소한 것을 습관 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과 이행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며 자신 및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이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주도성의 본질이자 명확한 표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자기 성장의 본질이며 우리는 자아의식과 양심이라는 첨부 능력을 통하여 결정과 개선해야 할 점, 개발해야 할 재능, 또 바꾸거나 없애야 할 버릇 등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상력과 독립의지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착수합니다. 즉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목표를 이행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성품을 형성하게 되고 또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데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약속일지라도 항상 그것을 실천한다면 자기 통제의 장점을 깨닫게 하는 내적인 성실성을 갖추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또 이를 지키면 자신의 신용과 명예는 감정이나 기분보다 점차 더 중요해집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 약속을 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능력이야말로 효과성의 기본적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인식, 기량, 욕구는 모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가지를 개선하면 다른 것들도 따라서 개선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 영역이 점차 커지면 습관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더 깊이 내면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강직한 성품을 갖추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서 효과성을 증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문형 공부의 단계를 보면은 첫 번째, 마음 챙기기입니다. 두 번째, 일의 잘되고 못된 것으로 표준을 삼아서 조금 공부가 되어가면 일이 잘되고 못된 것으로서 유념, 무념의 번수를 계산하되 원불교에서는 하라는 사막팔조와 사은사요, 솔선요론의 것과 계문을 표준하되 잘된 것으로 표준으로 삼습니다. 세 번째, 경계수를 크게 잡아 대조하면 더 능숙해지면서 하루에 어느 때나 또는 하루를 한 경계로 잡고 마음이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서 특히 잘된 것을 대중 잡습니다. 네 번째, 일심이 계속되는 표준을 잡습니다. 아주 능숙해지면 하루, 한 달, 1년 안에 간단 없이 일심이 계속되는 것을 표준 삼되 마음이 고요하면 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마음이 움직이면 덕행이 나타나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가 됩니다. 경계를 당하여 덕행이 나타나는 경지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불보살의 신법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빗자루질을 할 때 한마음 챙겨서 일심으로 빗자루질을 하여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청소하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빗자루 하나하나도 유무념으로 가르쳐서 지도하셨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으나 유무념은 마음 챙기기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교당에 행사가 있어서 평소보다 2배의 사람들이 법회를 보러 왔습니다. 교당 신발장은 30명 정도 신발을 넣으면 적당한데 8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자연히 신발장에 신발을 넣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법당 밖으로 나오는데 많은 신발이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신발을 찾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누구도 신발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을 차례로 벗어놓은 습관을 길들였다면 아니면 그 누군가 신발을 정리를 해 놓은 사람이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발장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법당 입구에 벗어놓은 것은 맞으나 행사 마치고 신발 찾기도 힘들지만 보기도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유념하는 공부라 생각이 듭니다. 유념 공부는 일심 공부로서 살피는 공부입니다. 원기 16년에 서태산 대종사님이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하였을 때 훈타온 양도신 선지는 대종사님을 뵙고 그 후 원기 20년에 출가하여 그의 동선에 입선하여 대종사님을 아부님으로 모시는 엄부 결의서를 올렸습니다. 원기 22년에 2월 6일 동선을 마치고 식당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원기 23년에 총회 후 통신부 서기로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을 모시고 근무하여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밖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대종사님은 양도신 선지님을 불렀습니다. 훈터님은 조실에 갔습니다. 네 형이 아기가 아파서 부하당에 가니 네가 가서 약을 다려주어라. 동지 나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 준비해 가거라. 양도신 선지는 10여 넘게 약도 다리고 아기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 약을 올려놓고 버선을 기울여 봉화당에 새들어 살고 있는 추수월의 집에 가서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재봉틀에 버선을 끼워 가지고 돌아오는데 약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보니 약은 이미 타버렸습니다. 약 타는 냄새를 맡은 육타원 이동지나 선지님, 아기 약 먹일 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 거나 하며 구정을 하였습니다. 양도신 선지는 가슴이 뛰고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약방에 가서 다시 약을 지어 가져다가 앉혀놓고 부채질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었고 좀 더 나아졌습니다. 양도신 선지는 미안한 마음으로 약을 재차 다려서 이동지나 선진께 갖다 드리고 약을 앉힐 때도 일심으로 앉혔고 바느질 할 때도 일심으로 했는데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생각하면 이 일을 할 때에 저 일에 끌리는 바가 되어 두 마음이 될 터인데 끌리더라도 바느질 하면서 약을 생각했더라면 약을 태우지 아니했을 것인데 끌리지는 아니했으나 약을 태웠으니 이 일은 잘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이 일에만 일심을 들이대고 저 일을 할 때는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저 일에 할 때만 일심을 들이대서 해야 동할 때 일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심 공부는 챙기는 공부로서 유능 공부입니다. 온 세상의 천만 가지 일을 책임을 지고 챙겨나가야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으며 유능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시일기의 결과는 사막 공부 중에 치사 공부를 잘하여 복된 일을 잘하는 것이며 기질 변화와 심성 변화를 하여 부처의 인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시일기법은 팔자를 바꾸는 공부법입니다. 이상 마칩니다.